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리고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비교를 해보면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절차, 즉 청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리고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의 제한이 있는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 조정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은 조세나 개인 채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만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닌데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까지도 면책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는 것인 반면에 채무조정은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최장 8년,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최장 3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을 보시면 일단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래 소득으로 변제 재원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 총액의 제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무액 한도는 2021년 4월 20일자로 이제 증액이 된 건데 그 전에는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이었고 담보 채무가 10억 원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4월 20일부터 증액이 상향되어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그 다음에 담보 채무는 15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채무액 제한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었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할 때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그런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책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서 채무자가 이제 변제 계획안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신청,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보전 처분을 하거나 중지명령을 하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전 처분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이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거나 가압류 가처분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이런 추심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런 개별적인 중지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심사해서
그 월 변제금이라든지 뭐 변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규정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하면 그 개시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해주고 그 변제 기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채권 이의 기간을 두고 채권자 집행 기일을 정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 집회에 출석을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회생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보통 채권자들이 금액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채권을 뭐 다른 곳으로 양도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채권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 금액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액하고 차이가 있게 되면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권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 집행까지 마치고 법원에서 인가요건을 심사를 해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해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보로서 등록코드 1301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변제기간을 마치고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도 꽤 많은 그런 경우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